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7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반면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 0.62%까지 상승하던 코스닥은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반 이상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물가지표가 공개된 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마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국 증시 역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양 매수했으며, 코스피 종합지수는 다음 주에 1% 이상 상승할 경우에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포트폴리오 변경 날이었죠. 자, 오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FOMC 회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다음 주는 FOMC 회의 경계감에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0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84%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종가 역시 플러스 0.7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었어요. 자, 어제 미국에서는 물가지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공개된 미국의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6%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5%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당연히 다우와 나스닥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월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은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제가 3일 전에 올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던가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퍼링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던가 혹은 과거 연준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이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용지표라던가 물가지표가 공개될 때마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지수가 잘 안 오르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엔 참 신기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장중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양매수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장중에는 2.77%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0.79%로 마감되면서 3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보통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하면은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심한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0.77%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률을 보시면은 빵 프로죠.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7%나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도대체 SK 하이닉스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상승하지 못했는데 SK 하이닉스만 상승을 했을까요? 제가 뉴스를 자세히 찾아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라고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임금 인상이 8%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라는 뉴스밖에 없어요. 자, 물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지난번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하이닉스를 매도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는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보통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혹은 옵션 만기일에 대량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날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는 일주일 동안 6조를 매도했는데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도 추가적으로 2조 원 이상 순매도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월 달부터서 6월 달까지 현재 17조를 매도 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연기금은 외국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17조를 6월 달까지 매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5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10조 원 이상을 5월 달에 매도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1월 달부터서 6월 달까지 던진 물량의 절반 이상을 5월 달에 매도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고,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은 어제도 신고가를 돌파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3%나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SK텔레콤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SK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왔으며 이베이 코리아 본 입찰에 SK텔레콤이 참여하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SK텔레콤을 들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의 수급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2,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처럼 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하거나 순매도를 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금융투자는 순매도였습니다.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 금융투자는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죠. 어제와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 코스피를 순매도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를 과연 어떤 기관에서 매수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기관 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리고 투신 역시 오늘 코스피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단타를 많이 하는 기관이고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투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많이 매수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고, 개별 종목에서도 그렇게 크게 순매수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장 막판에 잠깐 깔짝 사면서 순매수로 잡힌 적은 많지만 외국인 수급보다 투신이 더 많이 산 적은 거의 없으며, 투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팔아버리는 그런 기간 중 하나죠. 자,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순매수를 잘해요. 왜냐하면은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데,
자, 연기금이 오늘 코스피를 순매수했다고 해도 어제 매도한 물량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매도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4천억인데 오늘 매수한 매수 규모는 얼마죠? 1,700억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연기금은 어제 자동차주를 대량으로 매도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동차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 매도했던 수량을 조금씩 다시 매수했습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어제 10,000주를 던졌고 오늘은 30,000주를 샀었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제 80,000주를 던졌고 오늘은 15,000주를 샀죠.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제는 210,000주를 던졌고 오늘은 70,000주를 다시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오늘 상승했다고 해도 아침에 보시면은 1.91%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0.67%죠. 이거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량 매수를 해줘서 그나마 이만큼 상승을 한 거지, 개인 투자자의 투심도 안 좋았다라면은 기아차는 오늘 아예 상승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33% 종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수급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LG화학이 왜 저렇게 상승을 했을까? 혹시 테슬라가 급등이라도 나왔나 싶어서 테슬라의 차트를 보니까 어제 테슬라는 플러스 1.89%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자, 어제 테슬라에서는 모델 S를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가 나와가지고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모델 S의 특징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번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무려 1.99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가격은 1억 4,500만 원이며 2초 이내 60마일에 도달할 수 있다라면서 자랑을 했고, 마지막에는 테슬라 모델 S에서는 플스5급 게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델 S를 탈 경우에는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다. 여기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군요. 모델 S가 어제 공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0.14%밖에 상승하고 있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고버스를 650불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생각 중인데, 어제 행사로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에 빠졌을 때 고버스를 치는 게 제 계획 중 하나였지만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없어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동시 호가 때 급등한 거 아시나요? 자, 보시면 분명히 83만원이었습니다. 플러스 2.85%밖에 상승하지 않았던 LG화학이 동시 호가 때 갑자기 5.33%가 됐습니다. 얼마나 수급이 세게 들어왔냐면은 85만원짜리를 동시 호가 때 누가 94,000주를 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죠? 자, 그래서 다른 배터리 관련주도 종가 급변이 나왔나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3.93%였다가 종가가 4.59%, 거의 0.5% 상승이 나왔지만 LG화학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SK이노베이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종가에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3시 19분 59초에는 27만 7천 원이었던 주가가 동시호가 때 27만 4,500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에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면서 LG화학과 삼성 SDI에 약간의 수급 왜곡이 발생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수 변경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늘 여러분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 한번 보셨나요? 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신규 편입된 종목이 총 16개였죠. 이 중에서 우리기술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하락 내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말 핫했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와, 정말 대단하죠. 공매도 수량을 보세요. 이게 뭐야. 그리고 지난번에 쿠키런으로 정말 주가를 계속 상한가를 보냈던 대부시스터즈도 이제는 공매도가 됩니다. 공매도를 보시면은 와, 오늘 같은 날 65,896주 거래 비율의 37%가 공매도입니다. 37%.
자, 데이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 날 16만 원을 찍었는데 벌써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내렸나요? 네, 37%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데이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평단가에서 더 높은 가격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손실을 안 보려고 주가를 더 띄우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네는 옵션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공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다른 투자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 수급이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고점 한번 더 올린 다음에 공매도를 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공매도 숏스쿼드에 붐을 일으켰던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던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그리고 클로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15.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물가지표를 공개하기 전까지 다우와 나스닥이 횡보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의 스펙주나 우선주처럼 다우와 나스닥에서도 저렇게 잡주들이 요동을 쳤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물가지표까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테마성 주식이 활기를 치기보다는 일반적인 주식이 상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의 정치 테마주들도 전부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다라는 뉴스 때문이었죠. 자, 어제는 윤석열 씨 테마주가 모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는 반등이 나왔을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윤석열 씨 테마주로 부각받던 리더스 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하락세를 보였고 하방 VI까지 터치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4.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IOK 같은 경우에는 윤사모의 회장을 사회이사로 영입했다는 뉴스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IOK는 마이너스 0.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파평윤 씨라던가 혹은 윤석열 씨하고 친분이 있는 회사들 혹은 일자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물론 이건 장 초반이라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고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어느 정도 축소했어요. 자, 그래서 애니능률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플러스 3.73%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0.39%.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10.96%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5.56%로 마감이 되었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위즈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에 분명히 검은머리 외국인이 잠깐 주가를 띄울 수 있다. 하지만 빨려 들어가는 순간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투매를 일으키면서 여러분들께 물량을 떠넘길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들에게 전부 물량을 떠넘겼고 이틀 동안 매수한 물량을 개인이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짜자잔 마이너스 0.6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환사채가 아마 7월 달에 나올 거예요. 자, 뉴스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은 전환가액이 1144원이며 2021년 7월 22일부터서 2025년 6월 22일까지 전환 청구 기간이죠.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HTS에서 검색해도 과거 뉴스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HTS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잡혀 있거든요. 길면은 3달.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뉴스를 검색하시려면은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야지 정확히 기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빠른 거는 공식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하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귀찮아요. 너무 많은 보고서와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전환사채의 뉴스일까 제목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다 클릭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구글링에다가 위즈코프 전환사채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짜자잔 바로 나오잖아요. 빠른 것이 경쟁력이다. 삼성 노트북 센스처럼 타임이스 골드. 장중에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야지 매매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해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 어제와 다르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죄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일주일 연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처럼 지수가 상승한다고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손실보장이 지금 증시입니다. 자, PM 풍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윤석열 씨가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라는 뉴스 때문에 김동연 씨 관련주인 PM풍년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4.46%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당연히 하방 VI도 찍었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전부 먹튀를 했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했죠. 자, 이스타코도 보세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어 놓은 다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80% 하락 중이죠. 보세요. 이놈의 이스타코야끼 어제 몇 프로 올렸습니까? 상한가 찍었어요. 그리고 상한가 못 말고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1%대 급락 나오면서 종가 역시 최저가로 마무리. 개인 투자자만 오늘 매수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이게 여러분 지금 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게 본인이 만약에 하락 종목을 들고 있어 봐요. 그럼 계속 빠져. 그리고 상승 종목으로 편입해서 상승 종목으로 넘어가. 그럼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와. 그래서 본인이 하락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되게 괴롭고 상승 종목으로 편입해서 넘어가도 상승했던 종목이 다음날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매매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그런 증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 내역을 전부 다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리는 종목만 공략을 합니다. 자, 어제도 DIC라던가 금호타이어 어제 분명히 장 초반에 하락 중인 종목들이었죠. 자, 그런데 금호타이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13% 하락 중이었는데 장중에 11.08%까지 상승했었죠. 무조건 내릴 때 잡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물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꼭대기에서 물려있으면 마이너스 10%가 돼버려요. 오늘 장중에 몇 프로 뺐습니까? 예, 마이너스 5%. 오늘도 공략해볼만 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가지고 요런 데까지 빠졌을 때 7,000원 지지해주는 거 보고 충분히 매수 가능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 DIC도 어제 제가 매매한 이유가 시초가 붙어서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보세요. 이 종목은 마이너스 4.18%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볼린저라던가 혹은 뭐 21선이라던가 그런 선 위에서 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4.18%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3.28%로 마감이 되었지만 어제 종가에 갑자기 투매가 나와가지고 상승했던 상승분이 다 반납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에 무조건 하락을 시킨다. 그런 패턴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종가까지 끌고 가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도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개인은 오늘 전부 매도하고 말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금요일이라서 매매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제 컴플렉스 중 하나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매 열심히 하고 금요일 날 수익을 다 까먹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종가 베팅한 종목만 익절을 한 다음에 그 뒤로 매매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 베팅한 종목을 익절한 다음에 소액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해봤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올랐길래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코스닥 반도체주를 잘 살펴보니까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움직이긴커녕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지수가 0.77%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보시면은 장 초반에 잠깐 1.35%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급등해서 코스닥 반도체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전부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9시 20분까지 잠깐 갭을 띄우고 그 뒤로 그냥 하락 마감. 자, 그리고 나오나시 관련주 테스 같은 경우에도 한미 반도체랑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0.97%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0.3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4월 22일 날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5%가량 하락을 시키고 그 뒤로 계속 내리기 때문에 언론에서 소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사 보시고 반도체주를 추격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던가 특정 섹터를 언급하는 기사들은 매우 안 좋아요. 저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에서 공매도 치고 개인분들을 유혹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온 시스템 매각전에 LG가 참여한다, 이런 찌라시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자,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LG그룹이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었죠. 자, 한온 시스템의 종가는 0.87%,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7.5%의 손실을 보셨을 거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한온 시스템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공매도가 개시된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많은 공매도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주가 최고점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오늘 고점에서 한온 시스템을 매수하신 분들은 주말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플레이 위드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오늘 매수한 게 아니라 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동시효과 때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이날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플레이 위드는 오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이 종목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막판에 내린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원래 아침에는 상승하고 종가에는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더군요. 자, 이건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 종목은 어제와 똑같이 12,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차트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시 30분쯤에 12,400원을 터치했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플레이 위드를 12,45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기 때문에 위에다가 만주만 걸어놔도 이거를 돌파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한 게 뭐냐면은 잠깐 몇 초간은 이렇게 팍 뚫어가지고 고점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빼버려서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 들어가면 무조건 물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평단가가 11,800원 정도 됐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수익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으로 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고점을 터치했을 때 익절을 안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는 척하고 다시 밑으로 빼버리고, 수익으로 전환됐다 마이너스로 됐다, 수익으로 전환됐다 마이너스로 됐다, 이거를 아침부터서 오후장까지 반복되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저는 여기 부근에서 12,000원에서 익절하고 나갔는데, 익절하자마자 바로 12,400원까지 반등이 나와버리더군요.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12,2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익절을 안 하니까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도 익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줬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좀 더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질려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매를 중단했었어야 돼요. 제가 다음번에 들어간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저는 이 종목이 정말 쓰레기인 걸 알지만 소액으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정말 경기도 오산이더군요.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게 벌써 한 번이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언제? 6월 10일 어제 지정됐어요. 그런데 6월 4일에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아니, 5월 달부터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너무 많이 쌓여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돼요. 오늘도 보세요. 공매도 비율이 무려 20.96%고 6월 9일에도 공매도 비율이 거래량 대비해서 21%. 거기다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은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소형주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그렇게 발행이 많이 안 됐는데,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 주식 갖다가 하방으로 밀어버리더군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만 3,600원에 1000주 정도 걸려 있거든요. 이 1000주를 계속 뚫으면은 계속 위에 1000주가 쌓이면서 밑으로 계속 빼버립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무지향성으로 밑으로 그냥 쫙 빼버리기만 하죠. 장중에 반등이라고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밑으로 빼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프리카 TV를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오길래 나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승한 지 5초 만에 밑으로 쫙 빼버리면서 결국에는 오늘 종가가 제 매수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2%더군요. 자, 차트를 보셔도 정말 쓰레기죠. 매번 이렇게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이 돼요. 그 다음날 급락이 쏟아져 나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다시 10만원 밑으로 내려가요. 이번엔 다시 10만원 위로 뚫었더니 다시 또 급락 나오면서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말았죠. 아니 이게 다행히 90만원만 들어가서 다행이지 막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은 오늘 손실이 어마어마했을걸요? 그런데 제가 90만원만 넣었는데도 아니 뭐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3%예요. 양봉 떴을 때 들어간 것도 아니라 음봉으로 내려 꽂았을 때 눌림목이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밑으로 꽂아 내려버리더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평소와 똑같이 아주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지금 원금 세팅을 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만 받지 예전처럼 억 단위로 매수 매도를 했다라면은 오늘 3만원이 아니라 한 300만원? 500만원 정도 손실을 받겠죠. 얘가 호가가 얇아서 밑으로 던질 수도 없고 위에서 사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매수하기 까다롭고 이 종목과 골프존 둘이 똑같아요. 가격대도 비슷하고 밑에 호가도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금호 타이어를 보고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만약에 밑에 빠지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으로 접근했지만 평소에 무빙이 아주 쓰레기 같은 모습이 연일 나왔던 종목이어서 이렇게 양봉이 뜬 다음 날에도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아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는 게 일주일에 2번, 3번인 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만 아니었으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매매해서 좀 더 큰 수익을 찍어보겠지만 반대로 오늘 매매로 한 10만원 이상 손실을 보면은 이번 주에 올렸던 수익금이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이 깨져버리면서 다시 한번 뇌동매매가 장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여기서 끝냈습니다. 아니 시젠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고 거래량의 거의 10%가 매일 공매도인데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좀 좋지 않았나요? 자, 오늘 뉴스를 보면은 외국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장치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보시면은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차 거래 계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 현재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기관에 도입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외국인한테는 아직까지 도입할 예정이 없는데 우리나라 공매도의 80%가 외국인인데 기관한테 적용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그리고 저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는 아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의 물가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공개되었고 전문가들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코멘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연준의 코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16일 날 개최되는 FOMC 회의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매도 과열 종목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지정되는 종목은 거르도록 하세요.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면 다음날은 공매도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된다?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종목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돼도 공매도가 줄지 않고 저렇게 매번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면은 그 종목은 횡보가 길어지고 주가가 상승해도 잠깐 상승했다 다음날 무조건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자칫하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